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스트리밍 서비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넷플릭스란 제목의 영국 언론의 기사와 인도 넷플릭스에서 폭삭 소가스타가 여전히 3위에 올랐다는 인도 언론 기사와 인도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과 인도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는데 분석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매체의 기사를 보면 자국의 OTT를 가지지 못하는 영국 언론의 부러움과 인도에서 불고 있는 K-드라마 열풍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영국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폭삭 소가스타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후 한국은 스트리밍 업계의 최고 컨텐츠 제작 허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옴디아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31%의 시장 점유율로 여전히 한국 1위 스트리밍 플랫폼인 반면 나머지 한국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총 4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가 그 뒤를 따릅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리서치 회사인 옴디아는 한국 플랫폼들의 성과가 한국 스트리밍 생태계 내에서 탄탄한 문화적 연계성과 전략적 입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옴디아는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티빙과 같은 플랫폼들이 국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확장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제작사이자 티빙의 최대 주주인 CJ ENM은 2027년까지 글로벌 구독자 1,500만 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CJ ENM은 작년에 발표한 7억 600만 달러의 예산에 더해 2025년에 콘텐츠에 1억 6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티빙은 또한 글로벌 확장의 핵심 시장인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스튜디오들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옴디아의 선임 애널리스트 키아링 테오는 티빙의 해외 진출은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통 방식의 잠재적 변화를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내 비디오 업계에 주목할 만한 발전입니다라고 테오 CEO는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현재 진행 중인 합병 논의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한국 최대 규모의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가 탄생하여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크게 줄이고 경쟁 구도를 더욱 재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플레이는 현재 국내 3위 규모의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는 쿠팡의 프리미엄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자에만 제공됩니다.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콘텐츠 규모는 티빙보다 작지만 수석 애널리스트 우준원 씨에 따르면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파라마운트 플러스, HBO 맥스, 위너브러더스의 인기 해외 작품들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하는 경쟁사와 차별화됩니다. 우 사장은 성명을 통해 시장이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글로벌 및 로컬 플랫폼 모두 변화하는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콘텐츠와 플랫폼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개별 구독자 점유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탄탄한 로컬 콘텐츠, 전략적 투자, 그리고 플랫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플랫폼들의 집단적 모멘텀은 한국 스트리밍 생태계의 미래, 그리고 점차 글로벌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기사인데 이 기사를 요약하자면 인도에서 인도 콘텐츠가 강세였던 구조가 깨지며 해외 콘텐츠가 인도 넷플릭스 순위에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자국의 콘텐츠를 신봉하다시피 했던 인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콘텐츠가 바로 K-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도 종용된 지 2달을 훌쩍 뛰어넘은 K-드라마 폭삭 소가스타가 인도 넷플릭스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이유가 출연한 드라마 중 가장 높은 평점을 얻고 있는 폭삭 소가스타를 시청한 인도 시청자 반응입니다. 최고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 강렬하고 감동적이며 삶, 사랑, 인간관계 등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이 돈이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곳입니다. 삶 전반에 걸쳐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씁쓸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주연 배우들의 연기는 최고입니다. 유머러스한 순간들도 좋았습니다. 배경음악 또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완벽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에 살아보지 않았거나 아시아 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으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걸작입니다. 6년 동안 K-드라마를 봐왔지만 이 드라마만큼 제 마음을 울린 작품은 없었습니다. 전에도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본 적은 있지만 이 드라마는 제가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 가장 현실적이고 순수한 드라마였습니다. 삶에 대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단순히 편의를 봐주는 파트너나 생계를 책임지는 파트너가 아닌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주었습니다. 주인공 커플은 꿈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오락을 위한 드라마가 아니라 교훈을 주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과장된 것처럼 들린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힘든 시기를 겪고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드라마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잘 될지 모르겠네, 전개가 느린 것 같고 지루하면 어쩌지, 진짜 줄거리는 뭐지, 액션은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분들께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첫 2편을 시청해보세요. 금세 빠져들고 마지막에는 기회를 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한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는데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죠.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걸작입니다. 세대를 거쳐 기억될 작품입니다. 연출부터 서사까지 모든 것이 최고였습니다. 첫사랑의 향수, 인생의 전환점, 두 주인공이 꿈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폭삭 소가사는 단순한 TV 시리즈가 아닙니다. 삶의 고유한 승리와 아픔을 헤쳐나가는 감정의 순례입니다. 너무나 다정하게 만들어져 마치 내 마음과 속삭이는 대화처럼 느껴졌고 저는 스킵 버튼을 누르지 않고 매 프레임을 꽉 잡았습니다. 이 쇼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만점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으니 10점을 주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 5분 만에 눈물이 쏟아졌는데 이 드라마가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는 건 마치 바다 한가운데 누워 파도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얼마나 깊은 곳까지 표류했는지도 모른 채 깊은 감동을 받을 때까지 말이죠. 이 시리즈는 그야말로 걸작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술, 바로 매력적인 드라마가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이야기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감동적입니다. 모든 면에서 감탄했고 각 등장인물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드라마는 처음 봤습니다. 만약 이 드라마에 만점을 줄 수 있다면 만점을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폭삭 소가타는 최고의 스토리텔링으로 손꼽힙니다. 폭삭 소가타는 사랑, 상실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주제를 섬세하게 탐구하는 아름다운 한국 단편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제주도의 과일인 귤을 통해 상징됩니다. 귤은 시리즈의 전반에 걸쳐 집, 따뜻함 그리고 소박함을 상징하는 가슴 아픈 은유로 작용합니다. 귤처럼 삶도 달콤해 보이지만 그 깊이를 온전히 느끼려면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이 드라마는 삶의 변화가 항상 혹독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평소 한국 드라마에 끌리지 않지만 이 드라마는 제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였습니다. 깊이 있는 감성을 느끼고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면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강력한 스토리텔링, 여러 세대의 관점,
각 캐릭터의 과거와 현재를 풀어내기 위해 플래시백의 효과적인 활용이 돋보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새겨지는 걸작. 폭삭 속았다는 단순한 TV 시리즈가 아닙니다. 삶의 조용한 승리와 아픔을 통한 감정적 순례이며 너무나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마치 자신과 속삭이는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드라마도 단순한 오락성을 넘어선 작품은 없었거든요. 이 성장 드라마는 그 어떤 드라마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한국은 끝없이 최고의 드라마와 최고의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본 한국 드라마는 이제 겨우 두 번째인데 이 장르에 완전히 푹 빠진 것 같아요. 완전히 빠져들어서 틈날 때마다 다시 보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통한 진심 어린 여정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마치 그 인물들 사이에서 사는 것 같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호흡하고, 그들이 싸우고 사랑하고 상실하고 희망을 유지하는 모습을 그들 옆에 조용히 서서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는 일은 흔치 않지만 이 드라마는 놀라운 솔직함과 부드러움으로 이것을 해냈습니다. 2025년 봄 세상에 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네요. 역대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모두에게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와, 정말 생생하고 공감 가는 진심이 담긴 예술 작품이네요. 이 명작을 보고 나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지만 모두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이라는 게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처음 본 한국 드라마였을 거예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가끔씩 몇 개씩 볼 정도예요. 이 드라마에 대해 많이 듣고 한 번 봤는데 정말 잘 봤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회에서 아빠랑 같이 울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알려주세요. 내 인생도 이렇고 내 얼굴도 이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명작이고 평생 기억할 한국 드라마입니다. 매해마다 나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시리즈를 다 봤는데 이런 방송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고 몇 번을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이 넘쳐서 감동이 넘치는 명작입니다. 이 드라마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현실감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지만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배를 소유하고 집을 짓고 결국 성공적인 사업을 하게 된 이야기를 보는 것은 이상하게도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비록 삶의 부침에 면역되지는 않았지만 애순과 관식의 희생이 그들의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봅니다. 애순은 가난한 해녀의 고아딸로 딸이 CEO가 되었고 아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장면은 정말 아름답고 씁쓸하고 우울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큼 아름다운 사랑을 찾길 바라요. 올해의 드라마, 인생이 너무 복잡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내셨네요. 그는 참된 남자로, 참된 연인으로, 참된 남편으로, 참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가 묘사한 최고의 캐릭터, 존경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완벽했어요. 음악부터 출연진의 케미스트리, 비주얼까지 응답하라 1988보다 저 위에 있어요. 이 드라마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걸작입니다. 부와 물질적 성공을 고난 극복의 열쇠로 묘사하는 다른 드라마와 달리 이 이야기는 더 깊은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가족을 위해 관식처럼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사랑하고 보살펴야겠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죽음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잠을 자게 되지만 희생할 가치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녀의 시집 편집자가 그녀의 어머니와 매우 닮았다는 사실이 이것은 최고의 놀라움이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이유, 보검, 선호, 문소리, 박해준을 필두로 모든 캐릭터가 정교하게 각본, 연출, 연기를 펼쳤습니다. 인생의 교훈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볼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나와 내 동생을 위해 부모님이 어떻게 목숨을 바치셨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부모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했고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나도 내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던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내내 울부짖었습니다. 울면서 아빠에게 사과하고 중환자실로 달려가는 중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손짓 모든 장면이 내 과거를 화면에 담은 것 같았어요. 아빠는 어디서 계시든 사랑해요. 제가 본 드라마 중 가장 현실감 넘치는 드라마였습니다. 너무 슬프면서도 너무 아름다워요. 금명이 어머니에게 행복하세요라고 묻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을 훔치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아이유와 보검은 연기로 시리즈를 살렸고 다른 배우들도 정말 좋아했어요. 나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아기처럼 울부짖었다. 이 드라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전달되었으며 사랑과 삶에 대한 진심 어린 증거였습니다. 젊은 배우와 나이든 배우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아이들은 절대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고 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이런 걸작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포옹을 드립니다. 결국 예순 엄마가 꿈꾸던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다음 생에도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디테일하고 놀랍습니다. 올해의 드라마 수상을 축하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70대까지 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그 사람 없이 20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드라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정말 훌륭해요. 아직도 울고 있어요. 일상적인 가족 생활의 고난과 사랑에 대한 멋진 드라마입니다. 출연진의 사랑스러운 연기, 실생활의 사랑과 상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복잡하게 묘사한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명작입니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내 생각엔 한국 드라마의 이런 면이 CEO가 나오는 한국 드라마보다 더 유명할 것 같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인도 시청자들이 얼마나 이 드라마에 감정이입하고 있는지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드라마의 인도 인기는 식지 않고 꾸준히 입소문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